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내일 두 곳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창원 성산 지역과 통영 고성 지역이죠. 저희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는 특별히 통영 고성 지역에 출마한 두 후보를 연결해서 이분들의 공약 또 선거 임하는 자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스케줄상 먼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정점식입니다. 예, 선거 하루 남았는데 먼저 선거 막판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선거 막바지에 이럴수록 경제를 살려달라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분들은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점식 후보께서는 검사 출신이고 세간에서는 황교안의 남자다. 이 자유한국당 대표와도 친한 사이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황교안 대표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2013년 9월 5일에 제가 법무부로부터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위원정강 대책 TF 팀장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표님과 긴밀한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정치를 했던 이력이 없으시더라고요. 정치 신인으로서 노련함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정치 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넓고 오래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서 누구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경선 때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통영 고성 지역이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출신의 전 의원이 출마를 해서 무투표 당선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또 통영시장 고성 군수는 여당에서 모두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후보께서 느끼는 지역 민심이 어떻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작년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분열로 패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가 단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헌법 가치와 질서를 소화하고 대북관계와 안보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저희 강점을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지지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판세 말씀하실 때 지역 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통영 고성의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 후보의 공약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성동조선을 살리는 것이 우리 통영고성 지역의 경제를 부활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근간 산업인 조선업을 부활시킬 대책과 함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통영고성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업도 많이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 인프라 자원으로서 해양 케이블카를 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자로 설치할 예정이고 타당성 조사도 마쳤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통영 고성의 경제를 새롭게 만들 것을 지역 주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예, 이 상대 후보인 양문석 후보 쪽에서는 조선소 문제는 상당히 좀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의원이어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통영 고성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있는 여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무너진 통영 경제를 방치를 했습니다. 성동조선을 법정관리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통영고성 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곧 통영고성 주민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정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기사들이 그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점식 후보 측 인사가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런 신고가 선관위 접수됐다고 하고 또 해당 기자는 지금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해명이라든가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그 논란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중에서 한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진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로서는 현재까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캠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희 캠프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캠프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고 관련이 없는 인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하루 남은 상황이라서 오늘 자정까지만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정점식이 되어야 하는지 통영 고성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무너지는 통영 고성의 경제, 저 정점식이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통영 고성의 경제를 다시 뜨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경제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이번 선거입니다.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저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남은 하루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4.3 보궐선거 통영 고성에 출마한 두 유력 후보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예, 자정이면 선거운동 마치게 됩니다. 현재 네네. 선거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느 후보든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추격을 강하게 했고, 그리고 지난 주말 유세 전부터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고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승기를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양문석 후보께서 방통위 상임위원 또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지내셨는데 언론계 인사다 이런 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일꾼은 아니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통영이 이군현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제 상실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4년 전에 무투표 당선된 직후에 이제 통영에 내려와가지고 월하는 서울에서 방송하러 올라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5일은 통영에서 쭉 생활해 왔습니다. 당연히 언론인의 이미지보다는 지역 일꾼으로의 이미지가 지역민들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당 쪽에서는 양 후보를 두고 노조 경력과 전과 경력이 전부다 이렇게 혹평을 했던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까요? 한교안 대표가 통영 유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으로 차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3년,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3년 8개월 횟수로 총 4년을 차관을 지낼 때 한교안 대표는 그 당시에 태평양 법무부변에서 KT의 아들 입사 특혜 의혹을 자초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깜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양문석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한교안 대표가 양문석이 좀 무서운 모양입니다. 두려운 모양입니다.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영고성이 이제 무투표 당선으로 새누리당의 이군현 전 그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고, 그런데 또 현재 통영시장 고성 군수는 여당에서 나왔어요. 예. 운동하시면서 지역 민심은 어떻게 느끼고 계셨어요? 네, 지역 민심이 이제 좀 그 분노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고성 군수가 한 4년 임기 동안에 2번이나 바뀌었는데 2번 다 돈 선거 해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영 고성에 국회의원이 또 그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 분노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보궐선거만 몇 년 사이에 2번을 치르고 있는 통영 고성에서 저 사람들에게 고성군을 맡겨놨고, 그리고 통영 고성을 맡겨놨는데, 국회에서 통영 고성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분이 맨날 법정을 오갔던 이 기억들이 상당히 불쾌감과 함께 분노로 이어지고 있고, 양문석 지지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정점식 후보는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양문석 후보의 공약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조선소에 일을 하던 사람이 24,000명이었고, 조선 관련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까지 합하면 4만 명이 통영 고성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6개가 있던 통영의 조선소가 다 그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 망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1만 개 일자리를 조선 관련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조선 기업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가 호황이고 대한민국의 그 선박 수주량이 세계 1위고 함에도 불구하고 통영 고성은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조건들은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조선소들 망했지만 그 조선소 부지들 그대로 그 장비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만 만들어내면 1만 명의 조선 관련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참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 1만 개가 얼마나 절실하냐 하면 조선 경기 호황으로 많은 수주를 받았고, 그 수주받은 물량이 2년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물량을 제때 수주받지 못하면 통영 고성에서 오래 받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통영의 조선 해양 도시로서의 기반마저 이제 간글이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다. 올해 안에 1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 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조선 기업을 빨리 설립해내겠다가 양문석의 대표적인 공약이고 일관된 공약입니다. 예. 여당 후보시잖아요, 지금. 네네. 이 부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를 했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추가로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연이은 이러한 악재들이 후보에게도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일찍이 올 1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중앙정치하지 않겠다. 지역경제 살리겠다. 그리고 정권 심판에 대해서 계속 야당 후보가 이야기하는데, 정권 심판을 하든지 정권 타도를 하든지 정권 수호를 하든지 그거는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하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하시라. 지금 정말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숨통 열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든 그 통영 고성 지역의 경제 사정을 보면 수혈을 해서 피를 돌려야 된다. 저는 오로지 1년 동안 중앙정치와 그다음에 진보니 보수니 색깔 논쟁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싸움하지 않고 정파 대결에 기여하거나 참가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악재가 터지든 외교관계가 문제가 발생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살아가는데, 우리 친구들, 후배들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 절박한 부분은 일자리의 문제고, 지역 경제가 살아서 시장 상인들이 웃고 곳곳에 그 빈 상점들이
다시 그 주인을 찾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지역에 있어서 정치인 지금의 그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부분이지 네. 중앙 정치가 어떻다 저떻다 외교가 어떻다 저떻다는 정말 강 건너 불난 집에 불구경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네. 자,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도 얼마 네. 안 남았네요. 이제 끝으로 왜 양문석이 돼야 하는지를 통영, 고성 지역 유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 고성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용률 전국 꼴찌, 실업률 전국 2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비일비재한 동네가 통영 고성입니다. 이 상황을 살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조선업에서 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양문석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일관된 이야기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공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면 사실상 압승할 수 있다. 그리고 압승을 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통영 고성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삶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양문석을 이제는 양문석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영 고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영 고성이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양문석과 함께 통영과 고성을 살리는 쪽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였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4.3 보궐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 통영 고성에 출마한 두 유력 후보 인터뷰였습니다.